2,000주를 유상감자에서 2억 4천만 원 지급했대요. 2,000주 유상에서. 그럼 한 주가 이제 1,000원이라고 가정, 한 주가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자본금은 2천만 원 없애주고 현금이 2억 4천 나왔으니까 감자차손이 2억 2천이 생겨요. 그러면 이거 단기 한번 보세요. 왼쪽에 밑에 점접해 보면 일단 감자는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거니까 주식이 날아가죠. 그러면은 자본금이 2억이었는데 2천만 원 날아가니까 1억 8천이 됐어요. 그리고 감자차손이 2억 2천이 생겨서 이 감자차손은 이 10억이라는 금액과 상계를 하면은 이제 얼마가 됩니까? 10억에서 2억 2천 빼면은 7억 8천 되죠. 그 7억 8천하고 1억 8천하고 9억 6천. 그러니까 자본 총계는 9억 6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에서 지금까지 변한 금액은 2억 4천이 변화됐는데 그 2억 4천이 어디서 변화됐냐? 자본금에서 2천 그리고 이익 잉여금에서 2억 2천이 날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감자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익 소각은 어떤 개념이냐? 뒷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주식을 줄이는 게 아니고 뭘 줄여주는 겁니까? 주식을 날려주되 자본금을 없애지 않고 이익잉여금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2억 4천 없애주면 어디서 날려야 돼요? 이익잉여금을 날리는 거죠. 그러면은 단기금액 한번 보세요. 자본금 2억은 그대로고 자본조정 2억 4천이 이익잉여금과 상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총계 906조. 감자나 이익소각이나 결국은 자본총계는 같은데 돈이 어디서 날아갔는지의 차이점만 있다는 거죠. 근데 감자를 일반적으로 왜 하지 않느냐? 감자는 추총 특별 결의사항이고 이익소각은 이익잉여금에서 제끼는 거기 때문에 이사의 결의사항이라서 절차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감자를 하면은 건설업이나 특정 자본금을 유지해야 되는 법인은 또다시 정자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소각이 훨씬 더 간편하다는 거죠. 아까 앞에서 하는 상한 우선주도 이익소각의 개념입니다. 돈을 상환시킬 때는 자본금을 날려서 상환하는 게 아니고 들어올 때는 자본과 주발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이익잉여금으로만 없애주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형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익소각과 감자. 그래서 지금은 감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익소각으로 해야 되죠. 이익소각으로 그렇게 패턴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필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익잉여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캐시로 보통 예금이나 금융투자자산으로 남아 있어야만 그 회사의 어떤 퀄리티가 높은 거지. 이익잉여금 100억인데 건물이 100억이에요. 그러면 현금 유동성이 없잖아요. 거기서는 계약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동자산, 보통 예금, 다기금융상품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계약의 크기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봤는데 보통 예금과 금융상품이 한 7, 80억 있어. 그럼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패턴의 계약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인적인 재산 가치를 계산해 볼 때 상속세가 얼추 계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속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죽으면은 그 돈이 들어오고 나서 그 주식 평가를 해서 배우자에게 그 시가 평가를 해서 전산에 찍힐 거 아니에요. 이 주식이 시가를 얼마로 상속을 받았다. 그 받은 주식을 바로 소각해서 돈을 받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차익이 없기 때문에 세금이 없이 현금 유동성을 가지고 상속세 재원을 확보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배당을 해서 나의 개인적인 소득으로 기속을 시켜서 그렇게 아바 계약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많은 세금과 또 4대 보험료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죠? 절세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내가 월납 3천만 원 했는데 회계처리 자산 처리했어요. 국세청이 나와서 그거 부인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이런 경우 부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수익자 법인, 만기시 수익자 법인, 그리고 상속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은 나중에 상속시 법인으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국세청에 나와서 시비 걸 게 없죠. 또 회계처리 자산 처리해 놨으면 왜 들었냐?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면 이 밸류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회사가 M&A 당하지 않으려면 회사 유동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은 대부분 그렇게 들거든요. 보험계약을. 굉장히 크게 됩니다. 100억짜리 들고 회계처리로 자산 처리해 놓으면 어떤 경우라도 문제가 안 생긴다라는 거죠. 물론 상장된 회사들은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
추측을 해야 되고 그걸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시선 때문에 못하는 거지만 개인 어떤 인적 회사, 가족 회사 중심은 충분히 그런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보험계약과 이익소각의 개념, 이익소각은 이익예금을 가지고 인출을 하는 거지 절대 이 자본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물론 이익소각할 때 주식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면은 이 자본금이 맞지 않아요. 왜? 자본금은 날아가지 않고 주식수만 없어지는 이익소각을 하면은 이익예금 처분계산서를 어떻게 표시가 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10억이 있었는데 2억 4천을 날렸어요. 소각을 해서 외부로 보냈어요. 그러면 2억 4천 마이너스로 표시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익처분이라는 곳에 기표를 해준다는 거죠. 이익처분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여기 이익처분되는 금액이구나 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고요. 있다. 10억 원의 가지금이 있다. 그러면은 10억을 그대로 상여 처분받으면 얼마의 세금이 나옵니까? 한개세로 45%의 중리세니까 거의 5억이라는 세금이 나옵니다. 그죠? 이걸 변제하지 않고 청산하면은 그러면은 10억을 가지고 없애주려면 배우자에게 주식을 10억치 밸류를 정리하면 세금이 한 1억 나와요. 그러면 아까 5억이 나오는데 1억을 납부를 한다고 보면 한 4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통 4억이다 그러면은 최소한 10에서 15%는 계산합니다. 저희들. 그 세금 계산서 법인으로 끊어주는데 그 정도로 계산하고 진행을 합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게 10% 300이다.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최소 어떤 그 비용은 최소 미니멈 1,000만 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계산이 요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략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뭐 여러분들은 뭐 전문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자, 1단계는 그죠?